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네,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일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하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이 일기 신도시들이 선도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하였는데요. 이 공모 신청이 종료되고 국토부에서 일기 신도시 선도직으로 공모한 공모 신청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지역들이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 신도시가 있는데 분당이라든가 일산, 그리고 평천, 중동, 그리고 삼봉까지 해가지고 이 5개 지역이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데, 이 일기 신도시에는 162곳에 달하는 특별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162개 특별정비 예정구역 중에 총 99개 지역이 선도직으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총 162개 중에 99곳이면은 대략 한 61% 정도 되는데, 이 61% 되는 지역이 공모를 신청했다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지역이 공모를 신청할 줄 알았는데 61%밖에 신청을 안 해서 이 공모 신청 결과에 조금 충격을 받기는 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지 30년이 다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되고 거주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61%만 신청을 했는데요. 총 99개 지역이 신청을 하였는데요. 총 99개 지역을 다 하나씩 살펴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구역이기 때문에요. 신도시별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당 신도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당 같은 경우에는 특별정비 예정구역이 총 67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7곳, 47개 구역이 선도지구 공모를 신청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데, 평균 주민 동의율 자체가 90.7%, 가장 높은 주민 동의율을 보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95.5%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동의율을 보였는데요. 자, 분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구역이 이 선도지구 지정하기 위해서 이 통합으로 신청을 한 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총 67개 구역 중에 44곳이 신청을 했다. 그리고 평균 주민 동의율 자체가 90.7%로 굉장히 높은 동의율로 공모를 신청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일산 신도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정비구역이 44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44곳 중에 22곳이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일산 같은 경우에는 50%가 못 미치는 구역이 신청을 하였는데요. 전체적으로 공모 신청한 단지가 조금 적다 보니까 평균 동의율도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자, 일산 같은 경우에는 평균 주민 동의율 자체가 84.3%가 나왔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90%가 넘었는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84%라는 거는 주민 동의율 자체가 그렇게 높은 동의율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나중에 이제 선정되는 선도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이런 가점 점수를 평가를 할 텐데요. 그 평가에 주민 동의율 자체가 점수가 있는데 아마도 90%가 안 넘었기 때문에 아마도 최고 점수를 받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전체적으로 일산 같은 경우에는 선도직으로 신청한 구역이 조금 저조한 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으로는 평촌 신도시입니다.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이 19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19곳 중에 9곳이 선도직으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주민 동의율 자체가 86.4%가 나와 있습니다. 평촌 같은 경우에도 평균 주민 동의율 자체가 90%가 안 넘기 때문에 아마도 주민 동의율에서 최고점을 받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최고점보다 조금 못 미치는 점수를 가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다음으로는 중동 신도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총 16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곳 중에 지금 현재 12곳이 신청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구역이 신청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평균 주민 동의율 자체는 다른 3개의 신도시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자, 평균 주민 동의율 자체가 80.9%인데요. 마찬가지로 중동 같은 경우에도 평균 주민 동의율 자체가 90%가 안 넘기 때문에 최고점을 받기에는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율 자체가 다른 4개 신도시보다는 평균 점수가 10점이 더 높게 책정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중동 지역에는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인센티브를 다 받았으면은 다른 4개의 구역보다는 굉장히 높은 가점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평균 주민 동의율 자체가 80%에 머물렀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신도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총 정비 예정 구역이 13곳이 있습니다. 그 13곳 중에 9곳이 공모를 신청했기 때문에요. 어찌됐든 3번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주민 동의율 자체는 3번이 가장 떨어지긴 합니다. 어찌됐든 77.6%라는 전체적인 평균 주민 동의율이 나왔기 때문에요. 3번도 선도직으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일기 신도시별로 이렇게 공모를 신청한 구역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선도직으로 지정되는 가구 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제 선정하다 보니까 이 선정하는 위원회에서 이 평가 점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탈락하는 단지들이 많을 건데요.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분당 같은 경우에는 선도직으로 지정되는 총 가구 수 같은 경우에는 8,000가구가 선정이 되고, 고양 같은 경우에는 6,000가구, 그리고 평촌이라든가 중동, 삼봉 같은 경우에는 각각 4,000가구씩 선도지구 중에 이제 가구 수가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분당 같은 경우에는 8,000가구가 선정이 되는데 무려 59,000가구가 신청을 해 있는 상황인 거고, 굉장히 많은 가구 수가 신청을 했죠. 무려 7.4배가 넘는 가구 수가 신청을 했고, 자, 일산 같은 경우에도 6,000세대를 선정을 하는데 3만 세대가 신청을 해서 한 5배 넘게 공모 신청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중동 같은 경우에도 4,000가구를 선도직으로 지정을 하는데 중동 같은 경우에는 26,000세대가 공모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 거고, 약 6.6배가 넘는 굉장히 많은 세대수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000세대를 지정하는데 2만 세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약 5배 이상 많은 세대가 이 공모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촌 같은 경우에는 4,000세대가 지정이 되는데 약 18,000세대가 공모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평촌이 가장 이 공모는 작게 신청했는데요. 한 4.4배 정도 많은 세대수가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일기 신도시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 선도직으로 지정되는 선정 기준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국토부에서는 평가 기준 자체를 기존에 5월달에 발표를 했었는데 5월달에 발표했을 때 그 기준 자체는 전체 주민 동의율이 95%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60점 만점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대당 주차 대수가 0.3대 미만일 경우에 10점 만점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기능 활성화 점수는 필요시에 10점을 주는 거고요. 이거는 조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이 통합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세대수 자체가 3,000세대가 넘어간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점 만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5월달에 국토부가 발표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직으로 지정하기 위한 평가 점수였는데요. 발표한 내용에서는 인센티브라고 할 수도 있고 페널티라고 할 수 있는데 각 신도시별로 이 부분을 좀 세분화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신청 자격에 상가 소유자도 2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평가 항목도 굉장히 세분화했습니다. 다른 4개 신도시보다는 평가 항목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페널티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평가 항목 자체를 분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분화해서 평가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 여기에 신탁 방식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공공 시행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분당 같은 경우에는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분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4개 신도시보다는 이 아파트 가격도 높고 학군도 잘 형성되어 있고 아마도 이 주변 환경 자체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 선도직으로 지정된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냥 조합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신탁 그리고 공공 사업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가점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 선도직으로 지정이 되면은 예비 사업 시행자로 신탁사라든가 아니면 LH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LH가 들어서서 예비 사업 시행자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LH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끌고 가야 되는데, LH에서 끌고 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속도는 빠르겠지만 건축되어지는 시공되어진 아파트 질 자체가 많이들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예로 LH가 시행자로 있고 건설되어진 그리고 완공되어진 아파트들을 봤을 경우에는 자재라든가 아니면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들 발생하는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분당 같은 경우에는 예비사업 시행자가 LH로 꼈을 경우에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으로는
번째는 중동입니다. 중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율 자체가 90%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60점 만점이던 게 70점 만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죠. 다른 지역은 주민 동의율 자체가 60점 만점인데 중동 같은 경우에는 70점 만점이기 때문에 선도직으로 신청하는 단지 중에 주민 동의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단지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주민 동의율 자체가 90%가 넘어가는 그런 단지들이 있다면은 아마도 선도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왜냐하면은 만점, 100점 만점에 70점 만점이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큰 점수 차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3본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3본은 공공 시행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은 여러 단지들이 있을 텐데 이 공공 시행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가점을 주기 때문에 3본은 아마도 공공 시행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단지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산 신도시하고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일산이나 평촌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일기신도시 특별법 공모 신청이 마감이 되고 10월 달에 선도지구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11월 달에 이렇게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단지들이 나올 텐데요. 자, 이렇게 많은 단지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단지들이 신청한 이유 자체가 하나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속도가 중요한데 이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아마도 27년 이전에 이 착공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재건축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있는데 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27년 이전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면 입주까지 아마도 10년 안쪽에 입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뉴타운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을 때 2002년도에 뉴타운 사업이 첫 지정이 됐을 때 시범단지가 은평 뉴타운입니다.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지정이 돼서 2008, 2009, 2010년도에 걸쳐 갖고 다 입주가 끝났습니다. 즉 은평 뉴타운이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렇게 입주까지 마쳤는데요. 아마도 일기신도시 특별법도 선도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이 정도 한 10년 정도 선에서 이렇게 입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일기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공모 신청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나아갈 과제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일기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가장 첫 번째가 재건축 초과 이규환수 제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분담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주대책 자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또 다시 집값을 건드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예로 지금 현재 분당 같은 경우에는 8,000세대를 선도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이 8,000세대 자체를 이주대책 도시 무턱대고 이주를 시켰을 경우에는 주변의 집값 자체를 굉장히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평촌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일산 같은 경우에는 6,000세대를 선도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이 6,000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평촌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3번도 다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선도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10월 달에 평가위원회를 열고 선도지구로 지정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 이주 대책이라든가 추가 분담금 문제라든가 초과이익 환수제 문제라든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진행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부분도 대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일기신도시 선도지구로 이 공모를 신청한 결과에 대해서 나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방송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